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13번째 유튜브 세계 최초의 제단과 제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마야나 잉카의 피라미드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기억나나요? 혹은 영국의 스톤헨지가 기억나나요? 세계 최초의 재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재단에서 지낸 제천의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그리고 바로 그 의식이 거행되는 제단은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형태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생활에 뿌리를 내려온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사실은 단군 조선시대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체계화되었고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에 확장되고 심화되었습니다. 불교 역시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래 우리 한국인의 원시 신앙과 더불어 토착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이 지닌 원시 신앙은 무엇인가 찾아본다면 우리 한국의 가장 오래된 종교 또 제천의식과 관련된 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사실 일상생활에서 보기는 힘들지만 예전에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구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간신앙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기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무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굿은 사실 고려시대 팔관이나 연등회에서 보이듯이 유교나 불교 또 선교와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장구한 세월 맥을 이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무당은 천민으로 몰려서 사회적인 천대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는 더욱더 순환을 당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종교적이고 미신이라고 평가절하되고 구출하는 이 무교는 미신 타파의 대상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천대와 박해를 받아오면서 멸시를 받아온 이 무교는 왜곡된 면이 많지만 한국인의 가장 오래된 종교로서의 원리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당이 하는 구출, 기복 종교로 비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복적인 성격, 나의 생명,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평안, 또 나라의 평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두가 기복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어떤 존재적인 물음과 더불어서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복적인 성격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 구추의 사실은 우리가 미신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이 구수의 목적을 보면 부조화를 천지일 합인을 통해 조화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무교를 연구한 차옥성 교수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추 종류를 보면 새로운 무당이 태어나게 하는 내림굿, 네.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전도하는 진호기굿, 오구굿, 씻긴굿이라고도 합니다. 병이 났을 때 하는 무한굿, 마을의 안녕, 단결, 협동을 위한 대동굿, 혹은 도당굿, 풍년을 비는 풍농굿, 환갑이나 결혼식 같은 집안의 기쁜 일을 조상에게 알리는 여탐굿,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천신굿, 제수굿, 철무리굿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굿, 곧 무교의 구조와 원리를 보면 조화를 꾀한다는 거죠. 한 가정, 몸의 치유를 비는 경우도 있고 또 풍년을 비는 경우, 기쁜 일을 또 조상에게 알리는 집안의 평안을 위한 것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굿을 요청하는 단골이 무당의 중재로 신령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나 집안의 부조화가 풀어지고 제갓집이 조화를 회복되게 되는 그런 부조화를 천진 합의를 통해서 조화를 회복하는 것이 구체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도 다른 종교의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제, 곧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예언자, 치유자, 화해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출을 하는 무당은 신령을 위한 제상 앞에서 그 신령을 상징하는 신복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구슬 연구한 종교학자의 책에 나온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당의 의식이 어쩌면 수천 년 전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의식의 원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옵니다. 물론 이 구치 무교가 수천 년 지나면서 유교와 불교와 성교의 영향과 또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무당의 이 모자를 보면 어떤 경우는 고깔 모자도 있고 또 삿갓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청동방울을 흔들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 수천 년 전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춤추던 그리고 춤추며 노래하던 제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왜일까요? 실제로 굿 중에서 제수굿이라는 것은 해마다 혹은 3년에 한 번씩 정월에 혹은 10월 상달에 핵곡식과 과일을 차려놓고 신들을 대접하면서 감사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 형식의 경사굿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제 형식이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의 제천의식을 지냈던 부여
연고나 고구려의 동맹이 떠오르지 않나요? 어쩌면 마을 단위에, 동네 단위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그런 전통이 이 구추로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시절에 의도적으로 하는 마을 굿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을 굿을 통해서 부잣집 곳간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 이상 하늘을 숭배하는 제천의식을 지내왔습니다. 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삼원의 제천의식 모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민간에서 굿을 통해서 전승되면서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이 굿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우리나라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도 행해진 것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거성문화의 상징인 스톤헨지 가보셨나요? 네. 이 스톤헨지에 가보면 수천 년 전에 춘문과 추분을 관찰한 천문한 유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춘문과 추분의 종교의식을 행한 종교의 중심지인 거죠. 이 로마 침략 전에 영국 여러 섬에 살던 주민인 켈트족들이 태양을 숭배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춤과 추분에 음악을 연주하고 하프를 치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의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얼마나 다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 유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강화도 만이산 참성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참성대가 바로 하늘의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참성단은 민족 제1의 성스러운 유적으로 만이산 제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참성단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문헌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고려 후기에 이암이 겪었다는 단군조선의 연den기인 단군세기에 보면 이분이 단군이다. 제천단을 쌓고 삼랑성, 곧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제천단을 쌓고 삼랑성을 쌓으시다. 삼랑이라는 것은 세 아들을 보내어 쌓았기 때문에 삼랑이라 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신문집인 수산집에 또 보면 제천단은 강화도 만이산에 있으니 단군이 혈구, 곧 강화의 옛 이름인 혈구의 바다와 만이산 언덕에 성을 돌리고 쌓아 단을 만들어서 제천단이라 이름하였다. 단의 높이가 17척인데 돌로 쌓아 위는 네모지고 아래는 둥글다 라고 합니다. 이 만이는 강과 바다의 모퉁이라 땅이 따로 동떨어지고 깨끗하며 고요하여 신명의 집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고려 고종 46년에 문헌비고에도 대구를 만이산에 세우면 나라의 복조를 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궁을 그 산 남쪽에 세웠다라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성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내력과 여러 번 고쳐 쌓은 기록들이 있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 선임들의 뜻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국가제사의 제단으로 이 참성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참성단에서 이 제사는 임시제와 정기제가 있는데, 임시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치러졌고, 정기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을 합니다. 아마도 국가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 참성단 제사가 조선시대에는 국가의례가 유교식 의례였던 것과는 달리 참성단 제사는 도교 의례 중에서 초제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성단이 당군의 제천 제단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규원사와 당군기에 후에 무소와 부우를 파견하여, 무소와 부우는 단군 왕검의 아들입니다. 갑비고차에 성을 쌓아 이로써 남쪽을 순회할 때를 대비케 하니 지금의 강화 삼랑산이다. 마리산에는 또한 참성단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당군이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단을 지내던 두악이다. 큰머리산이다. 라는 거죠. 네. 이처럼 당군조선 시대 제사를 지냈던 제단, 참성단에 대한 기록이 단군기에 있는데 이를 또 뒷받침하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당군 세기에 제위 51년, 당군 왕검 제위 51년 무오년에 BC 2283년에 왕검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랑산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나라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은주, 중국 고대 국가로 알고 있는 하은주의 은나라 왕이 사신을 파견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도왔다 하는 기록이 태백일사에 나왔습니다. 을하가 죽고 당군 여을제의 신민년에 아들 두마케가 즉위하였다. 임신년 3월 16일 몸소 마리산에 행차하여 삼신을 참성단에서 제사 지냈으니 은나라 왕 외임이 사신을 파견하여 제사를 도왔다 라는 기록인 거죠. 곧 당군 조선의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은나라 왕이 사신을 파견해서 제사를 도왔다는 것은 은나라가 당군조선의 제국이고 당군조선이 대제국이다. 여러 제국을 거느린 대제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귀한 어떤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당군 조선이 남긴 강화도 참성단은 현재 국가사적 136호로서 당군이 남긴 부도의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의 건국과 제천 문화의 상징적인 유적이고
단군조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인류의 사상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또 복기대 교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군조선 시대의 광활한 영토를 지닌 이 단군조선이 하늘의 제사를 지낸 것이 한 곳만 있었을까요? 우리 한민족의 제천의식에 대한 기록이 신라시대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단군조선에서는 매월 10월에 조제를 지내니 조선제라는 의미죠. 사해의 모든 족속이 지방 토산물을 가져와 바쳤다. 산악족들은 사슴과 양을 바치고 해양족들은 생선과 조개를 바치며 빌었다. 이는 인류가 지상낙원 마고성을 상실하게 된 오미의 화를 반성하고 마고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중국 섬서성 장안 부근에서 조시를 열고 조제, 곧 조선제를 열었다는 기록이 부도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중국의 장안 부근에서 제사를 지낸 제단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중국 측이 장안에서 그러한 유적을 발굴했더라도 동북공정의 예를 보면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주나 백두산 유적의 유적도 발굴하면 중국 측의 의도대로 중국 유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한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고대 단군조선 혹은 그 이전의 유적이 발굴되면 세상에 알릴 이유가 있을까요? 제단은 사실 인간이 신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장엄한 의례, 음악과 무용, 제수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의 요하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홍산 유적지에서 엄청난 제단이 발굴되었습니다. 단군조선의 강력인 중국 요녕시 요녕성 조양시 객좌현의 홍산문화유적지에서 동산취 원형제단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원형제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세계 최초의 제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형 축구장 크기, 길이가 150m, 폭이 60m의 이 제단은 5,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적석청, 여신묘, 대형 원형 제단을 갖춘 동북아 최고의 어떤 문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홍산 문화를 일군 동이족이 태양을 경외하고 하늘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늘을,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 거죠. 이 제단 유적에서는 도자기를 빚은 여인상, 우리 단군 신화에서 보는 토템, 곰 토템, 곰의 뼈도 발굴되고요. 곰 토템 현적도 나오고 또 용으로 장식된 옥황, 채도로 만든 제기 등이 다 출토되었습니다. 이 동치산 제단은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제단과 땅을 상징하는 방형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군 사화에서 보는 곰토템의 형상, 여신, 꽃기, 하늘을 숭상한 제단, 이 모두가 동이족의, 우리 민족의 유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4대 문명,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보다 1000년 내지 2000년 더 앞선 인류의 시원 문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된 재단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백두산 서쪽 옛 재단군을 조사 발굴을 했는데 이 재단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복원해서 해석을 하니까 놀랍게도 통화 지역의 만발 발자 옛 재단의 1차 제천 시설은 서기전 4000년에서 서기 3500년 무렵의 3층 원단이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백두산 서쪽의 옛 재단군이 환호를 두른 구릉성의 제천 시설 형식이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BC 4000년에서 BC 3500년 무렵은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국 시대로 여기지고 요소 지역의 홍산문화 후기인 BC 3500년에서 3000년경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점점 이 세계 최초의 재단이 BC 3000년경에서 4000년경으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장안성, 섬서성 장안이 있는 시안이라고 불리죠. 곳에 수많은 피라미드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오른쪽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피라미드를 하늘에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시안 피라미드죠. 그런데 연대가 5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60년경 중국에서 이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동의적으로 유물이 출토돼서 더 이상 발굴을 하지 않았다는 이 중국 발굴 단원의 유언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또 독일의 하우스돌프가 중국 장안에 잠입해서 피라미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또 책을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하우스돌프가 찍은 이 피라미드의 사진들 이 MBC에서도 또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안, 시안이 만약에 단군조선의 유적이었다면 분명히 이를 증거하는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안이 단군조선의 영토임을 증거하는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호씨가 요를 따라서 어진선별을 쫓아내고 묘해를 징벌하는 순을 꾸짖다가는 마침내 순을 토벌하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곧 유호씨가 토벌한 땅과 유호씨의 땅이 괄막약의 지도와 만융의 지폐라는 책에 서안 서쪽인 섬호선, 섬서성 호연 일대, 곧 장안 일대라는 그런 기록이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13세 단군 흘달께서 신지 우량을 파견해서 거를 정벌하기 위해서 관중의 빈 기땅에 응과하여 관제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관중의 빈 기땅이 바로 서안 장안 지역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세계 최초의 재단의 흔적이 이처럼 장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천의식이 단군조선 이전 어쩌면 배달국부터 시행되다가 단군조선에서 개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제후국에서도 이 제천의례가 계속되다가 단군조선이 멸망한 후에 부여나 동해, 고구려에서도 개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부여 사람들은 은나라 정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 나라 백성이 크게 모여서 며칠을 두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노래하니 그것을 곧 영고라 일컫는다. 또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길목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며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구려 조에서는 고구려 백성은 노래 부르기와 춤추기를 좋아하며 나라 안의 모든 읍과 촌일락에서 밤이 되면 많은 남녀가 모여서 서로 노래하고 즐겨 논다. 10월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온 나라 사람이 크게 모여서 동맹이라 부르고 있다. 라고 또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단군조선의 제천의식은 사만시대에도 신단수를 중심으로 제사만 지내는 그 장소, 소도가 있는데 바로 이 소도와 또 마을류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이 나옵니다. 마안에서는 매년 5월에 모종을 끝마치고 나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술을 마셔 밤낮을 쉬지 않았다. 그 춤추는 모습은 수십인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며 땅을 낮게 혹은 높게 밟으며 손과 발이 서로 응하여 그 절주는 마치 중국의 탕무와 같았다. 10월에 농사일이 다 끝나고 나면 또 같은 놀이를 했다. 그 풍속이 노래와 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슬리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모양은 중국의 축과 비슷하고 그것을 탈 때는 음과 곡이 있었다라는 삼국지 위지동의전 변진조의 기록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팔관회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신라의 팔관회를 이어서 한 행사이고 만물에 존재하는 신령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습니다. 고려 송종 때는 원구단을 만들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황구단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고 이제 고려시대 때 설치와 폐지가 되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천 행사로서 세조 때 황구단을 중건해서 제천 의례를 올렸는데 7년 만에 폐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지내고 명나라 황제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제후국인 조선은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고종이 황구단을 설치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네. 마을에도 사실 그 고인돌, 지석단, 지석묘가 있죠.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는 제단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 최초의 제단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참성단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백두산에서 발견된 제단군일까요? 혹은 묘화문명이라고 하는 우화량 이 지역에서 발굴된 제단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또 문헌 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세계 최초의 재단과 제천의식이 바로 우리 한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놀라운 기록과 유적이 신빙성이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